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5강 시간인데요.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세 요건에는 4가지가 있죠. 누가 세금 내느냐를 뭐라고 합니까?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매기느냐? 과세 표준. 몇 프로의 세금 내느냐? 세율이 되겠죠. 오늘 또 이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5강 시간인데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거죠. 세무서가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국세에 들어갑니다. 국세, 국가가 부가징수한다. 여러분이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직접세에 들어갑니다. 또한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토지를 과다 보유하거나 주택을 과다 보유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일명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세무서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금융기관에 납부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 부가과세 제도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부가과세한다. 부가과세. 일명 지방세에서는 이것을 보통징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한다. 부가징수라고 한다. 자, 오늘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여러분 과세 요건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하는 거지요. 납세 의무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종합부동산세는요, 이게 2005년도 생겼어요. 노무현 정권 때 생겼죠. 그러니까 주택을 과다 보유하고 토지를 과다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조세 형평성에 무게를 두었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받아가지고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그 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한 것이 바로 종부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런 얘기죠. 납세 의무자는 이거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결과적으로 누구냐? 주택을 보유한 사람. 주택을 보유하는데요, 무조건 주택을 보유한다고 내는 게 아니죠. 공시가격을 합한,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공시가격 합한 금액. 전국에, 이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입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합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 내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를 내는데, 토지 보유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에 만약에 전답과손을 가지고 있다, 목장용지를 가지고 있다, 공장용지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요. 어떤 거냐? 토지는 2가지가 있어요. 자, 별도 합산 이런 토지가 있는데 좀 용어가 어려운데 그냥 들어보세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는 게 있어요. 별도 합산. 합산이라는 건 합친다는 건데, 전국에 있는 땅을 합치긴 합치는데 별도 합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상가 건물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상가 건물. 이 상가 건물에 있는 땅, 토지, 업무용 토지가 되겠죠. 이런 전국에 있는 업무용 토지를 합친 금액이 공시가격이 80억이 넘어가야 돼요. 80억 초과. 엄청나죠? 이때 법률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80억 초과. 이게 이제 별도 합산인데, 업무용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용 토지. 업무용 토지입니다. 상가 건물 땅 같은 거 80억. 그 다음에 종합합산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대상 토지. 이 종합합산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대지 같은 거.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한다? 나대지라고 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나대지가 전국에 있는 땅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얼마냐? 5억 원 초과. 5억 원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인데, 그 주택도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지 어렵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이런 거는 상가 건물의 땅을 생각하면 돼요. 업무용 토지잖아요. 우리가 상가 건물 땅이 있으면 업무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전국에 있는 땅을, 상가 건물에 있는 땅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하는 사람이 낸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토지를 갖고 있는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는 게 있어요.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안 냅니다. 이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 배울 때 공부하셨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가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사치성 토지가 있습니다. 사치성 토지. 그래서 생산성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전, 답, 과손 같은 거, 이런 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라든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하나 잘 나오는 거,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별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러 번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납세 의무자를 알면 과세 대상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있는 주택과 전국에 있는 토지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때 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요? 6억 원 초과입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6억 원 초과. 중요한 건 무엇은 제외한다? 별장은 제외한다. 이게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었나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별도 합산은 얼마요? 80억 초과. 80억 초과. 그리고 종합합산은 얼마? 5억 원 초과. 5억 원 초과. 별도 합산은 전국에 있는 땅을, 어떤 땅을 합치느냐? 상가 건물에 있는 부속 토지를 합쳐서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하는 사람. 종합합산은 전국에 있는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나대지라고 하는 건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하는데, 그 나대지가 전국에 있는 땅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부세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염전, 이런 건 세금 안 냅니다. 그리고 사치성 토지,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숫자를 여러분 지금 알았는데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숫자가 생각이 안 나요. 6억, 80억, 5억 기억하세요. 주택은 6억 초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 80억 초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 5억 초과, 6억, 80억, 5억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 소리입니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그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전국에 있는 주택을 공시가격을 다 합한 금액,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느냐? 6억 원을 뺍니다. 6억 원.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했으니까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뺀 금액이 과표가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뭘 곱하느냐?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해야 돼요. 아시겠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여러분 재산세 공부할 때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60%였죠.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은 70%였어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80%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70%면 틀립니다. 80%가 되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라고요?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지요. 이제 거기다가 뭘 곱할까요? 세율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율이 됩니다. 세율. 알겠죠? 세율은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이 네 번째가 세율입니다. 세율인데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재산세 배운 거 기억하세요? 재산세에서 주거용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배우는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몇 단계를 적용한다고요? 5단계를 적용하는데 요건 기억하세요. 1000분의 5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 적용합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 나왔어요. 중간은 생략하세요. 1000분의 5라고 하는 건 몇 프로? 0.5%부터 2%까지니까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생략합니다. 그리고 과표 금액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몇 단계?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 0.5%부터 0.5%부터 1000분의 20이니까 2%까지 적용한다. 원래는 1000분의 5, 1000분의 7.5, 1000분의 10, 1000분의 15, 1000분의 20까지 적용합니다. 오늘 이 숫자는 5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 0.5%부터
0.5%부터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표가 얼마일 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여러분한테 발부하기 때문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 주거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5단계를 적용한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주거용 주택은 몇 단계였죠?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으로 넘어갑니다. 토지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표. 토지에도 뭐가 있어요? 별도 합산 있었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별도 합산도 마찬가지죠. 전국에 있는 상가 건물 땅을 합쳐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느냐? 80억을 빼야 돼요. 80억. 그러니까 만약에 전국에 있는 상가 건물 땅을 합친 금액이 200억이다. 200억에서 80억을 빼면 120억이 되겠죠. 여기다가 뭘 곱하느냐? 역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몇 프로? 80%. 이게 뭐냐? 과표예요. 여러분 시험 나왔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과표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틀려요. 80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이거는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까지 적용합니다.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 0.5%부터 0.7%까지 적용합니다. 자, 숫자는 1000분의 5, 6, 7 중요하지 않고요. 3단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은 5단계, 토지는 3단계.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합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종합합산. 자, 종합합산 넘어갑니다. 자, 여기다 별도 대신에 종합이 되겠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 이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전국에 있는 땅 중에 어떤 거냐? 나대지.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잡종지라는 땅이 있어요. 잡종지라는 건 풀이 무성한 땅, 갈대밭. 그 다음에 돌을 캐는 땅, 채석장. 흙을 캐는 땅, 토치장. 공동우물, 비행장 뭐 이런 것들은 지목이 잡종지가 되는데요. 이런 잡종지라든가 나대지라든가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이런 것들 다 종합합산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또 재산세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종합합산은 나대지 등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 나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라고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셨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는 나지 또는 갱지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5억 원 초과입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과표는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느냐? 5억 원을 뺍니다. 5억 원.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뭘 곱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 여기다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조금 전에 별도 합산은 얼마였어요?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이었죠? 그런데 종합 합산은 어떻게 되느냐? 1000분의 7.5, 1000분의 15, 1000분의 20까지 적용합니다. 이 숫자도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할 게 있고 암기할 게 있는데 이런 거 암기 안 해도 됩니다. 1000분의 7.5, 1000분의 15, 1000분의 20까지 이 정도까지는 출제위원들이 내지는 않습니다. 출제위원들도 저 암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1000분의 7.5, 1000분의 15, 1000분의 20.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구하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오늘 세율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택은 몇 단계? 5단계 초과누진세율.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큰 수확을 거둘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주택과 토지 소유자인데 무조건 주택과 토지를 갖고 있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주택을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 초과. 그리고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 그리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마이너스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세율, 주택은 5단계, 토지는 별도도 3단계, 종합합산도 3단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